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자문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국 장관이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장관을 놓지 못할까요?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소리 들으셨고요.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더 분명해진 건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일 텐데 왜 조국 장관을 이렇도록 아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이제 자꾸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등을 통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은 이미 다 넘어가 있어요. 결국 이제는 검찰의 그 개혁은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대통령은 그렇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하라고 하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초창기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권 초창기에 이런 안을 마련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검찰개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면 단 하나, 인사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인사 문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고 주요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이미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어떤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고집하는 게 과연 검찰개혁에서 고집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차기 구도까지 겨냥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순수한 검찰개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별 여력이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생각은 아직까지도 조국 장관을 차기 구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은 8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 검찰 개혁입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국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조수진 부장. 고 김근태 의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과거에 당신은 법무부 장관에 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속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그 보통 과거의 대통령들보다 확실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이요 2006년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불렸는데요. 김근태 의장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인적으로 법무장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예.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당시에 당청 회의 등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노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선자금 수사를 처음에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이거를 수사하다가 노무현 현직 대통령의 턱밑까지 겨누는 그런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이 물이 건너갔고요. 또 천정배 장관이라는 대통령의 측근을 장관으로 앉혔는데 6.25는 북침이라고 하는 강정구 교수의 구속 문제를 두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그만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 정부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적임자를 찾아서 검찰을 길들여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차원에서 김근태 의장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거론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2011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까지 말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조국 장관도 말이죠. 검찰개혁에 갈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이 엄청난 부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조국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후보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힘이 떨어져서 시민들의 힘도 필요하다는 조국 장관의 말. 그러면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부정 차장, 저 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장관 본인이나 아니면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 장관과 관련된 확실한 어떤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인사권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과 이런 이 갈등 국면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좀 제 위에 있는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논란에서 성찰하겠다고 말했었죠. 오늘은 조국 장관의 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이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어제는 외압전화 논란에 대해서 성찰하겠다고 했다가 모르겠어요. 뭐 같은 뉘앙스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현정 의원. 네. 오늘은 인륜의 문제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문제가 아닌 인륜에 어긋나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이 과연 그러면 이 인륜을 어긋나는 일을 했나요? 보통 압수수색하면 그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공무집행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전에 이 상황 자체는 조국 장관이 예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조국 장관은 이거는 구속시켜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어떤 그 압수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판례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유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럼 본인이 형법 전문가이자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압수수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누구보다 충분히 알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인륜의 문제라고요? 도덕의 문제입니까, 과연? 압수수색은요, 검찰이 그냥 형법에 있는 그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이걸 일 문제로 치환시켜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검찰 압수수색 하지 말아야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요,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런 공언해 왔었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사실 그 청문회나 기자간담회 때 오촌 조카한테 일부러 최진봉 교수님 전화도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동양대 외압 전화 논란부터 해서 이 부분, 특히 검찰의 말에 따르면 신속히 지내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가장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시 당연히 장관 입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검찰하고 지금 이게 법무부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화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전화기를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하고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검찰 수사관한테 넘겨준 거고, 그래서 통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 건강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놀라지 않게 좀 진행해달라. 그걸 얘기했다고 하고, 검찰은 신속히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이해하는 당사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인륜 문제를 꺼낸 건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부적절했다, 이건 저는 인정한다고 봐요. 그런 전화를 한 것 자체, 통화 자체는 부적절했다. 그렇게 저는 인정한다고 봐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부러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으로서 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륜 문제를 얘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들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검찰하고 통화를 한 거지, 제가 무슨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조수진 부장. 네. 이것만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갈 건데요. 검찰이 지금 주목하는 거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동양대 외압 전화 논란도 있고, 이번에 외압 전화 논란도 보면 조국 장관이 평소 정경심 교수와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검찰이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한 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조 장관 자택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물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인이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많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 박스는 왜 2박스로 나누어져 있느냐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든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영문학과 교수거든요. 그렇다면 형법을 전공한 남편과 많은 상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고 그 중간에 또 조국 교수가 바꿔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 그러니까 이런 그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부부가 많은 대화를 가지고 또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죠? 정보 공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인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조국 장관, 남편으로서의 아내 건강을 걱정해서 전화통화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경심 씨 남편입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피의자 법무부 장관이에요.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을 하는데 장관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하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압박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인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람의 도리,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지치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맹자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의 얘기까지 저희가 쭉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